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모임에서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쏟아지는 피로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내가 낸 밥값 몇만 원엔 누구 하나 고맙단 말도 없이 다들 당연하단 듯한 그 분위기에 괜히 내 돈만 깨졌네. 라는 씁쓸한 마음, 다음번엔 내가 밥 살게. 라는 공허한 약속. 끝없는 자랑들로 괜히 내 처지가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이런가? 하고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상식이 인생 후반부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빌려 우리가 어떤 관계에 힘을 쏟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덕분에 저도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올 이야기들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2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평생을 인맥이 자산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직장 시절엔 거래처, 부서, 외부 모임까지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관리했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지인들과의 모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는 마음의 휴식이 아닌 감정 소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가는 대화는 누구네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이번에 새 차 바꿨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같은 은근한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속에 찜찜함과 열등감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이 만남이 정말 내게 필요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절에는 의무적인 안부전화, 경조사 챙기기, 한 끼에 몇만 원씩 나가는 식사비. 형식적인 관계가 감정뿐 아니라 통장 잔고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되묻게 됩니다.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벗이란 덕행을 기반으로 사귄 자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덕행이란 단순히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도덕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말처럼 진정한 친구는 주는 사람, 기버, 조건 없이 함께 성장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는 한두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에너지의 회복력은 점점 느려지고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에 다녀온 후 텅 빈 마음과 묘한 자괴감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고 정리할 용기를 꺼내야 할 시점일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는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면을 지치게 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올해 70살 이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화요 반찬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임이 살아있는 재미였죠. 3, 4, 5 모여 각자 요리법도 공유하고 혼자 하기 힘든 일들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김치나 마른 반찬도 나눠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외국에 유명 대학 들어갔다. 자식에게 또 용돈 얼마 받았다 등이 자랑과 비교가 일상이 되었고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10시에 모여 점심까지 먹고 집에 돌아온 복순 씨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나갔다가 오후 3시에 겨우 들어왔네. 하루가 다 날아갔다라는 생각과 그날따라 무릎도 쑤시고 속도 쓰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데 다음 주에 또 보자는 말에 입꼬리는 웃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순 씨는 문득 정약용 선생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과 몸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나눈 밥 한 끼에 하루치의 에너지와 기분, 그리고 소화불량과 두통까지 얻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입니다. 옛말에도 몸이 바르면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인생이 기쁘다. 내 몸을 아끼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꾹 눌러가며 모임에 나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돌아볼 때입니다. 마지막은 67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 경숙 씨와 거의 매주 통화를 했고 1년에 몇 번씩은 꼭 만나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네. 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 거지? 둘 사이엔 같은 시대를 산 정이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은 이미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여전히 돈, 자식 성공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지만 순자 여사는 이제 조용히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 들을 바에야 그냥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정이 아까워서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벗을 사귐에 있어 뜻이 같지 않으면 오래 사귈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싸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마음 편한 친구란 자주 안 만나도 편한 사람, 대화 주제가 가볍고 부드러운 사람, 비교, 훈수,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또는 의무감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짐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하다 싶은 그 관계 말입니다. 순자 씨처럼 친구는 예전 같지 않다 느껴보신 적 있다면 그건 당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이 통하고 마음이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은 멀어졌지만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친구를 모두 끊어내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삶의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라는 따뜻한 제안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벗이란 덕을 나누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그대가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나이 들어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감정 소모 없이 마음이 편안한 관계, 가치관이 맞는 단단한 인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도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갈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 따뜻함이 결국 나를 닮은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인생의 후반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가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